바쁘신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라팔 전투기의 예상외의 졸전에 충격을 받고 다시 한국의 보라매 전투기를 주목하는 이유가 인니의 보도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이렇게 인니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한 이유에는 전투기 개발의 합리적 비용, 기술 확보, 스텔스 업그레이드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니 입장에서는 자체 항공산업 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미래 전력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보라매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에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라팔 도입 계약을 통해 군사외교적 이득을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프랑스가 제시한 금융지원과 유럽 기술 협력은 매력적인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라팔이 국제교전에서 격추되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기체의 방어전 성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도입 비용과 유지 비용을 재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라팔은 기본적으로 한 대당 1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실제 운용 인프라를 추가하면 대당 1억 2천만 달러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한 대에 하나와 약 1,8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인도네시아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런 큰 금액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적 부담에 더해 라팔이 격추되었다는 보도가 인니 언론에 전해지자 인니 여론이 들끓었고 때문에 군 내부와 의회에서 대안 모색이 가속화되었습니다. 결국 오랫동안 관심을 두었던 보라매가 다시 떠오른 것입니다. 보라매는 4.5세대 전투기지만 설계 초기부터 스텔스 개량 가능성을 열어둔 기체로 평가받습니다. 이 점이 라팔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4.5세대 전투기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60여 개국이 잠재 수요국으로 꼽힙니다. 그중 20%가량이 동남아와 중동, 남미 지역인데 인도네시아는 이 지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니는 라팔 대신 보라매에 투자하여 자국 생산 라인을 확대하면 동남아시아의 항공산업 허브로 거듭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개발 사업에서 노리는 숨은 이점이기도 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보라매는 미국의 F414 엔진 기반을 사용합니다. 이는 이미 검증된 파워팩으로 유지보수 및 부품 수급이 원활합니다. 뿐만 아니라 라팔의 M88 엔진 대비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반면 라팔에 장착된 RB2A4 레이더는 외산 기반이라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기술 이전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차후 전력 개량을 위한 공동 개발 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라팔 도입 계약을 계속 이어가느냐 아니면 계약 일부를 축소하느냐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미 지불한 계약금과 국제적 체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에 인니의회와 군사 전문가들은 라팔 대신 차라리 보라매에 더 투자하는 편이 낫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나서면서 인니 정부가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터키의 차세대 전투기 칸 사업도 검토했지만 그쪽 역시 기술적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F-35 도입을 희망했으나 미국이 쉽게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5세대급 능력을 장차 확보할 4.5세대 전투기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라팔도 스텔스 처리가 일부 적용되었지만 완전한 내부 무장창 구조가 아니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인에게만이 공개되지 않은 내부 개발 비화에 따르면 보라매는 기수부와 동체하단에 레이더 반사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초도 시제기 단계부터 램 채택을 고민했습니다. 해외 방산업체와 극비리에 협력한 끝에 프로토타입 램 도포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결과물은 기존 4세대 기체들이 최소 10년 넘게 걸려야 할 연구를 한층 빠른 속도로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점이 인니 입장에선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추가 연구를 통해 보라매가 부분 스텔스 기능을 넘어서 향후 가시선박 교전에서 유리한 형상을 갖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대 전투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인니 공군 지휘부가 만약 라팔을 추가로 들여온다면 기체 운용에 있어 엔진부터 항전 장비, 무장 체계까지 전부 프랑스 의존도가 커집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경제 제재나 정치적 이슈가 불거졌을 때 대체 수단이 적다는 것입니다. 반면 보라매는 한국이 핵심 기술을 상당 부분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필요시 인니가 항공산업 독립성을 키우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인니가 중시하는 요소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5세대 기체 F-35를 구매하기에는 외교적, 재정적 허들이 큽니다. 따라서 보라매 같은 중형급 플랫폼을 중심으로 서서히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겠다는 선택이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해외 사례를 들어보면 스웨덴의 그리펜 NG도 처음에는 4세대 전투기였지만 지속적 개량을 거쳐 전자전 항전 성능을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보라매도 이와 비슷한 발전 가능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에 한국이 이미 수출 경험을 가진 항공기인 TE-50 계열을 동남아 여러 국가에 판매해왔다는 사실도 인니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니는 이전에도 잠수함 공동 개발, 경항공모함 건조 등의 프로젝트에서 한국과 협력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보라매 프로젝트에 재합류하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은 수순일 수 있습니다. 물론 보라매가 아직 양산 완료된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전력화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니가 라팔과의 계약을 전면 취소하지 않고 가능성 열어두기 전략을 쓰는 건 혹시라도 보라매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는 양면책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라팔 도입을 전부 진행했다가는 인니 재정에 과부하가 걸리는 건 분명합니다. 프랑스 측에서 제시하는 금전적 조건이나 기술 이전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고민거리입니다. 인니 언론이 캐나다가 보라매에 관심 있다라는 기사를 내보내며 마치 보라매가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자가 될 수 있다고 부각시키는 이유도 이와 연결됩니다. 다른 유력 수요국이 보라매를 검토한다면 협상력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국 입장도 간단치 않습니다. 인니의 공동개발 참여가 재개되면 프로젝트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수출 판로가 열려 든든한 우군을 확보합니다. 하지만 기술 유출이나 지분 문제에 대해 지난번과 같은 갈등이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보라매를 아시아 시장에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싶어 할 것입니다. 라팔보다 저렴하면서도 향후 스텔스 개량으로 5세대 전투기와 경쟁할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자연히 매력도가 높아집니다. 보라매의 내부 무장창은 2발에서 4발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 중이라고 합니다. 블록2 또는 블록3 시점에서 완전한 내부 무장창이 구현될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진화 과정을 고려하면 2030년대 후반쯤 보라매는 사실상 스텔스 전투기에 준하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인니가 이 시점에 맞춰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면 동남아 최고 수준의 공군 전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열리는 셈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라매가 완성도 높게 양산되고 실전 배치돼야 한국 항공산업이 세계적 신뢰를 얻었다라는 확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니도 이를 지켜보며 최종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다만 라팔 격추 소문과 F-15EX의 대형 RCS 우려가 겹치면서 인니 내부 분위기가 한국산 전투기에 좀 더 유리하게 기울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현지 언론도 연일 보라매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비용 고효율 전투기를 원하는 인니로서는 향후 10년 이상 지속될 전력 강화 사업에서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라팔도 훌륭한 기체지만 공동개발 기술 이전 면에서 제한이 많습니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 보라매가 재부상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인니가 원하는 것을 가장 적절히 제공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가격, 기술 협력, 그리고 미래 스텔스 업그레이드 가능성이란 세 박자를 고루 갖춘 셈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실제로 라팔 계약을 축소하고 보라매 쪽에 더 비중을 둔다면 동남아 무기시장 판대도 적지 않은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도 그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한편 한국 내부에선 보라매 양산 시점이 2026년 전후로 계획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제기 시험 비행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면 인니가 원하는 일정에도 어느 정도 부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스텔스 기술 고도화에 있어 핵심이 될 램 소재와 복합자의 설계 기술을 해외에서 들여온 뒤 국내에서 추가 개발하는 방식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인니가 공동으로 참여한다면 적지 않은 노하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보라매와 라팔의 비교는 단순히 가격이나 성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 기술이 복합적으로 얽힌 이슈라 하겠습니다. 인니가 갑자기 태세 전환하는 듯 보이는 건 그만큼 실리를 따져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리해보면 라팔 전투기가 보인 졸전소문에 인도네시아가 발빠르게 반응한 건 사실입니다. 국가 경제와 안보가 걸린 문제이니 그들이 요구하는 세부 사항을 충족해줄 무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타이밍에 기술적 성장 가능성이 큰 보라매가 대안으로 다시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공동개발 기술 이전이라는 부가이까지 따라붙으니 인니가 마다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물론 아직은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니가 한국 보라매를 심각하게 재검토한다는 것만으로도 한국 항공산업에는 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인니 측은 라팔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고 각종 정보를 수집하며 양자 비교를 진행할 것입니다. 각 무기 체계가 가진 장단점을 파악해 최적의 선택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라팔과 달리 보라매는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인니의 구체적 참여와 자금 지원이 더해지면 양국이 윈윈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인니는 미래 공군 전력의 주춧돌을 마련하고 한국은 세계 시장에 보라매의 경쟁력을 각인시킬 기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니가 라팔 대신 보라매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근본적인 동기는 그들이 주권을 지키고 안보를 강화하려면 안정적인 무기 운영과 확장성이 필수적이라는 국방 전략에서 비롯됩니다. 검증된 4.5세대 플랫폼이면서도 5세대 진입을 모색하는 보라매가 인니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3월 17일 라팔 버리고 KF-21 영상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들은 프랑스산 전투기 라팔에 대해 너무 비싸다는 비판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덩달아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KF-21 보라매를 재평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도네시아 언론은 KF-21 공동개발 분담금 문제와 기술 유출 의혹을 거론하며 부정적 논조를 이어갔는데 최근 라팔이 2,800억 원에 육박하는 대당 가격을 자랑한다면 1,000억 원 이하로 추정되는 KF-21이 훨씬 이득 아니겠느냐는 기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와 비슷한 목소리가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등 동남아 여러 국가들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예산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운용 비용이 막대한 무기를 들여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라팔은 성능 면에서는 검증된 세계적 전투기지만 제 아무리 좋다고 해도 비싸면 의미가 없다는 실용주의가 팽배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KF-21이 라팔과 비슷한 수준의 4.5세대 전투기이면서도 가격은 3분의 1이라는 평가를 받으니 당연히 군 관계자나 언론 입장에서도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KF-21 보라매의 대당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이 오랫동안 FA-50, T-50 등 훈련기 경공격기 개발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적극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부품 표준화와 생산 라인에서의 효율성 증대,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수의 국산화 부품이 도입되면서 다른 국가와의 기술료나 로열티 협상 부담을 어느 정도 줄였다는 평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 참여국이기도 하지만 라팔과 병행 구매를 결정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중으로 중복 투자한 셈인데요. 그래서 자국 여론은 차라리 KF-21 도입을 늘리는 게 낫지 않냐는 비판을 자초하게 된 셈입니다. 조나 자카르타의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또한 처음에는 라팔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왔으나 가격 문제가 터지면서 자연스럽게 KF-21로 눈길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공군참모총장이 직접 KF-21에 올라 고속 비행 테스트를 마치면서 세계 언론이 호평을 내놓았다는 사실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 KF-21이 실전 배치 전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된 것입니다. 라팔과 KF-21을 놓고 봤을 때 라팔은 당연히 수십 년간 수많은 작전 경험과 판매 실적을 쌓은 베테랑 기체입니다. 다소 오래된 설계임에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받아 고성능 에어프레임과 레이더, 무장 호환성으로 단단한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중동이나 아시아 지역 일부 국가는 값이 비싸도 라팔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막대한 비용 부담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라팔 42대를 도입하기 위해 책정한 예산은 약 81억 달러로 한화 10조 원대에 달합니다. 대당으로 환산하면 2,800억 원 수준인데 이는 기존 전투기 시장에서조차도 눈에 띌 만큼 높은 가격대입니다. 물론 부품 공급, 정비, 교육 훈련 등
패키지 비용이 포함되었다곤 해도 기체당 2,800억 원은 인도네시아처럼 경제 성장이 절실한 국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액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KF-21 보람에는 아직 개발 중인 점을 감안해도 1,000억 원 미만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선 KF-21을 6천만에서 6,500만 달러 선에서 공급받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 필리핀 역시 FA-50 후속 전투기 사업으로 KF-21을 후보군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격이 낮은 데다 기체 개발 단계부터 축적된 전투 검증 데이터가 누적되면 검증 속도도 빨라지겠다는 판단이 선 겁니다. KF-21의 또 다른 강점은 함께 크는 전투기라는 개념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블록별 업그레이드를 진행해 나가면서 해외 고객국도 같은 패키지를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가져갈 수 있게 홍보했는데요. 게다가 한국형 무장을 비롯해 다양한 서방권 무기를 장착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 운영 유연성도 높습니다. 이런 면이 특히 동남아 국가들의 입맛에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용 분담금 납부 지연 이슈가 불거졌고, 현지 언론에서는 KF-21을 폄하하는 기사를 자주 냈습니다. 게다가 기술 인력을 파견해 놓고도 제대로 된 기여를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면서 한국 측과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뒤늦게 라팔 계약이 진행되자 막대한 계약 총액이 공개되고,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국가 예산이 이 정도로 투입될 만큼 여유로운가? 라는 근본적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KF-21에 대한 이슈가 다시 부상했습니다. 그때부터 KF-21을 재평가하는 기조가 등장한 것인데요. 특히 최근 조나자카르타 기사는 라팔 한 대 가격으로 KF-21을 3대 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기체가 결코 기술 면에서 뒤지지 않는다는 논조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시아와 무기 경쟁을 벌이는 구도가 은근히 있다 보니 말레이시아도 역시도 한국 전투기를 탐내는 데 우리가 왜 더 비싼 라팔만 고집해야 하는가? 라는 의견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마디로 라팔의 고가 정책이 오히려 KF-21의 매력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KF-21은 초기 시험 비행에서 이미 음속 이상의 빠른 속도를 안정적으로 구현해내며 기체 강도를 입증했습니다. 여기에 조종석 디스플레이나 항전 장비 운용이 현대화된 덕분에 숙련된 파일럿일수록 해당 전투기를 호평한다는 후문이 들려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도 이 점을 지적하며 라팔처럼 실전 경험은 적더라도 KF-21 자체 역량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권역에서 한국 항공우주 산업에 FA-50이나 T-50을 운용해본 국가들은 이미 한국제 기체의 정비 용이성과 운영 편의성을 체감했습니다. 필리핀 공군이 FA-50을 주력으로 쓴 사례가 대표적이고, 최근 말레이시아도 FA-50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추후 차세대 전투기도 자연스럽게 한국을 고려할 수 있겠다는 낙관론이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 유럽의 폴란드는 한국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 운영 중이며 FA-50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FA-50PL도 계약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KF-21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했습니다. 또 폴란드군 입장에서는 서방 무기 체계를 통합 운영하면서도 한국 방산과의 협업으로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 이점을 누릴 수 있어 일석이조란 분위기가 형성되는, 하루라도 빨리 한국의 손을 잡아야겠다는 기조가 형성된 게 사실입니다. 이처럼 KF-21이 동남아와 유럽 양쪽에서 한 번씩 관심받는 그림이 완성되면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K방산의 입지는 확실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팔뿐만 아니라 그리펜, 유로파이터 같은 다른 4.5세대 전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흐름을 지켜보는 인도의 군사 매체들도 프랑스가 라팔 가격을 더 올리거나 지나친 이익만 추구하면 차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라팔이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성 칼럼을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가 라팔 추가 도입을 검토하던 상황에서 이처럼 높은 가격 문제가 계속 언급되면 내심 다른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KF-21 보람에는 블록 1 버전부터 공군 전력에 투입되고, 이어 블록 2, 블록 3식으로 성능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공대공 임무 위주로 작전을 수행하다가 점차
공대지, 공대함, 정밀유도 무기 등을 통합해 다목적 전투기로 완성도를 높인다는 구상이었는데 이마저도 국산 미사일을 개량하면서 이런 일정 단축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세대 기술인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까지 염두에 두고 있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KF-21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합니다. 아직 실전 경험이 없는 기체라는 점에서 라팔이나 F-16처럼 전장 검증을 무시할 순 없습니다. 또한 해외 도입국이 KF-21 운용 기술과 전술 노하우를 충분히 습득하려면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라팔의 고가격 정책과 인도네시아의 도입 결정이 오히려 KF-21 보람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상황이 됐습니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폴란드 등도 가성비가 우수한 차세대 전투기를 원하는 입장에서 KF-21의 위상이 빠르게 치솟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예산 부담이 적으면서도 충분한 성능이 보장된 전투기를 선호하는 국가가 많다면 향후 KF-21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주요한 플레이어로 활약하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